4월 17일 김용훈 대표의 다음 주 증시 전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목요일 저녁 뉴욕 증시였고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휴장이었어요. 어쨌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8%로 급등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또는 5월 50bp 그 기준금리 인상을 묻는 말에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좀 나스닥 위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요건 달러 인덱스인데, 요거는 엔화, 유로와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다 보니까 얘는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 얘는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병을 했죠. 유가가 급등하고 식량이 급등하고,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증가할 거잖아요.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을 것이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원화 약세겠죠. 원화 약세는 거꾸로 환율 상승을 불러옵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우려되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질 것이고요. 이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겠죠.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에 의한 코스피 약세는 대형주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한국을 먼저 방한하겠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먼저 방한하겠다고 한 거죠. 이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1조 달러를 또 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방 국가,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서방 국가에서 각종 무기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러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보급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럴 상황이거든요. 테러 없는 푸틴의 최후의 승부수 던진 안에서 항무기 쓰는 거와 전략 핵무기를 쓰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푸틴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러시아 사태가 이어지면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 부족분을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미국 내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월달 대비 8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LNG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관련 업체에 이제 관광업체가 있죠. 관광업체가 세아제강, 성강밴드 등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강밴드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인데요.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최근입니다. 요게 최근인데, 자, 여기는 이제 키우, 러시아 수도 부근에도 러시아 침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 철수를 했죠. 다 철수를 하고 동부전선에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형국을 띄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격이 점점 강해지면서 러시아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중국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봉쇄 명령이 떨어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지금서, 심지어 집에도 갇혀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원자력 힘실는 건설사, 국내 시장도 흠뿡.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자력 관련주 관심입니다. 원자력 관련주는 꼭 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죠.
일단 올 연말까지는 일부만 금지하지만 2, 3년 내에는 전면 금지하기로 해서,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대체 에너지가 태양광밖에 없어. 원자력은 하나 하려면 막 5년, 10년씩 걸리잖아요. 풍력은 1, 2년, 2, 3년 걸립니다. 태양광은 즉시 설치, 즉시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태양광 관련주도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은 한동안 더 하는데 한 2주 후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주가의 선반영 다 되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 시황에서 하자부 니오픈 관련주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자, 지금 해외여행이 폭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 여행을 하려면 할인권 있죠, 할인권. 이코노미석 할인권 끊으면 뭐 이탈리아나 그다음에 파리 이런데 100만원에서 120만원이면 됐거든요. 과거에, 평상시에, 코로나 이전에. 하지만 지금은 250만원이 된답니다. 그동안 굶주렸던 해외여행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 어쨌든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니까 이럴 때 항공주는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등이 조만간 동난다. 이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요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은 미 연준이 5월 50bp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려에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까지. 한동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현금 보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바이든이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 수혜주가 좀 필요하겠죠. 그동안 뭐 덤핑 관세를 매겼던 철강 타이어 관련주들이 어떻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친중 정책을 주로 폈죠. 그래서 커드에도 참여하지 않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정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커드에 참여시키거나 또는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 선물이란 거는 관세 철폐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철강 타이어의 관세가 낮춰지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일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 타이어 관련주 지금 거의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조만간 동이 나니까 구리 관련주 좀 저점에서 반등 시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자, 누리호 관련된 주는 이거는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는데 뭐 여전히 관심입니다.